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횡포가 무지막지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입을 틀어막은 이후 이에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빅테크의 탄압으로 권력을 찬탈당한 뒤 이를 본 우간다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결과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소셜미디어의 전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폴란드는 소셜미디어가 자의적으로 포스팅을 검열하고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현행법상 금지되지 않은 내용들은 모두 허용돼야 한다면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테크 오너들이 알고리즘으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고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나 사행하는 언론 검열을 빅테크의 새로운 형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생각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법무차관 세바스티안 칼레타는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한 페이스북의 결정은 위선적이며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게 바로 언론 검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포스팅을 삭제하는 행위는 폴란드에서 위법이며 1,35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트럼프의 계정을 중단했을 때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도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은 입법기관도 아닌 사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온당한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소셜미디어는 절제된 결정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세 침략에 나라를 잃은 아픔이 있는 폴란드는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1년 1월 윈터 20라는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군이 참담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는 경우를 상정한 워게임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도입 예정인 F-35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M142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 등을 동원해 러시아의 전면 침공 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수천 명의 장교가 동원된 이번 훈련은 냉전 이후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러시아는 서부 국경에 배치된 전력을 크게 증강했습니다. 러시아 서부 군군은 최신의 T-90, T-72 B-3M 전차, BTR-82, BMP-3 보병 전투차, 퉁구스카 복합 방공전차, S-400 방공미사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 군군은 미군이 전력 증강을 하지 않으면 나토와 발틱 국가를 쉽게 압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시와 함께 폴란드 영공에서도 S-400을 동원한 접근 거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벨라루시는 2020년 10월에 연합훈련을 하는 등 과거 구소련 때처럼 여러 동맹공화국들과 함께 빈번하게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산악이 별로 없는 평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 외세 침략에 취약합니다. 역사적으로 13세기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1939년에는 소련과 나치 독일의 분할 점령되셨습니다. 워게임 결과 폴란드군은 닷새 만에 러시아에 괴멸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군은 순식간에 비스툴라 강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바르샤바로 진격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닷새 만에 폴란드 해군과 공군은 아예 지워지고 육군은 60에서 80%가 장비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시군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잇는 병참선을 절단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미군의 영구 주둔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을 그대로 계승해 폴란드에 대한 방위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3만 5천 명을 재조종해 폴란드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은 최소한 1,000명의 미군은 폴란드에 상시 주둔한다는 확약도 미군으로부터 받아낸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2026년까지 국방 현대화 계획에 따라 49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주 방위군과 같은 병종도 창설하고 2032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나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나토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를 압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적절한 방어 능력을 갖춘다는 결의입니다. 냉전 시대에 보유했던 수백 대의 러시아제 T-72 전차를 현대화하고 독일제 레오파드2 전차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제 제블린과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미제 F-35 스텔스기도 도입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폴란드는 평화를 위해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과는 달리 이슬람과 아프리카 난민 수용을 거부해온 폴란드는 국가의 정체성도 훌륭하게 지켜왔습니다. 다른 EU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반달리즘이 폴란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폴란드는 미국의 극좌파 민주당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아우슈비츠라는 단어를 엉뚱한 데 갖다 붙이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오카시오는 미국 멕시코 국경으로 쇄도하는 난민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자 미국이 강제 수용소를 운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강제 수용소가 제도화됐다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 미국 남부 국경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의회 폴란드 의원 도미니크 카르친스키는 불법 난민들을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카시오에게 초청장을 보내 아우슈비츠를 견학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에 악용하기 위해 아우슈비츠를 들먹거렸다면서 오카시오의 항공료와 호텔 비용까지 부담할 테니 그녀를 폴란드로 불러 교육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분노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러시아 정보부 FSB가 촬영한 화면입니다. 주 모스크바 영국 대사관의 정무 2등 서기관 제임스 윌리엄 포드가 모스크바의 한 레스토랑에 돌아갑니다. 영국 MI6의 백색 정보원인 그를 만나기 위해 나발레 반부패기구 국장인 블라디미르 아슈르코프가 따라 들어갑니다. 아슈르코프는 나발레 오른팔로 지금은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비밀 회합에서 아슈르코프는 윌리엄 포드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조직 활동을 확장하려면 1천에서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 돈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다. 수십억이 달리는 사업에 그 정도 돈은 큰 돈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러시아 국내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는데 영국 대사관 직원에게 돈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시아 RT 방송은 FSB가 녹취한 나발레 측근의 대화 내용을 폭로하면서 나발레의 목적은 푸틴이 호화 궁전을 뇌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려 정권을 전복시키는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슈르코프는 윌리엄 포드에게 자신들의 목적은 대규모 시위와 이슈 선점, 선동으로 엘리트 계층과 접촉해 자신들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슈르코프는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윌리엄 포드는 이를 일단 거부하면서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투명성 기구와 접촉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RT 방송은 입장을 바꿔 영국 외교관이 러시아 첩보원과 접촉해 똑같은 요청을 하는 경우를 상상하면 이는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FSB의 전 요원은 영국 MI6는 외국의 반체제 인사와 접촉해 NGO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일상화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러시아 RT 방송은 The Plot to Scapegoat Russia, CIA와 딥스테이트는 러시아를 충성모략하기 위해 어떻게 공모했나란 책의 저자 댄 코발릭과도 대담을 나눴습니다. 댄 코발릭은 피츠버그대 법학대학원 교수입니다. 댄 코발릭은 영국 MI6 정보원과 러시아 반체제 인사 간의 대화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CIA와 딥스테이트 그리고 영국 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이 같은 첩보 공작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1950년대 이란이나 최근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정권 전복을 위해 벌여왔던 일련의 공작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색깔혁명에서 미국 CIA는 네오나치 그룹도 지원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발레는 사실 인종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발레는 조지아인을 가리켜 설치류, 무슬림을 카크라치, 바퀴벌레라고 불렀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억지로 날조한 러시아 게이트도
트럼프와 푸틴을 한꺼번에 올가매기 위한 고도의 공작이라는 게 댄 코발릭 교수의 진단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